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량 코인들 선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좀 최근에 뉴스들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가 비트코인 거품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거품이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맞죠? 당분간 고금리 유지할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경기 침체, 어떤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연준에게도 아니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뭐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월가의 거물급 손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4년, 5년째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비트코인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설레발 같고요. 코인이나 이 주식의 거품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발언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뭐 한번 지켜보시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 특히 이제 한 달, 두 달 앞으로 코인 안 사고 못 빼기게 만들 그럴 어떤 심산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 주식도 마찬가지죠. 특히 주식에서 또 코인으로 넘어오게 하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와이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여러 촉매제에 힘입어서 연내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만 달러 하면 뭐 우리 돈 1,300만 원 정도 되겠죠. 두 가지인데 덴쿤 업그레이드와 현물 ETF.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제 레이어 2 수수료가 많이 낮아지는 거 좋은데요. 생각보다 가격의 임팩트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덴쿤 업그레이드는 실제 사용자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좋은 건 맞는데요. 꼭 그렇다고 글쎄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약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현물 ETF는 효과가 있죠. 지금 비트코인에서 보신 것처럼 분명히 저는 뚜렷한 그 상승 효과가 특히 현물 ETF 전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더리움이 올해 만 달러, 1,300만 원이 되면 제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요 알트코인들 두 배만 가겠습니까? 세 배, 네 배, 다섯 배, 심지어 10배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좀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뭐 가능할 법도 합니다.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올해 들어서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0.086%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감소량은 사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소각량이 쓰는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태우는 것이 이미 지금 채택이 됐죠. 네트워크 활용도가 이제 슬슬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건요. 이 덴쿤 업그레이드라는 것보다 말씀드린 현물 ETF 그리고 공급량이 마이너스로 가는 건 의미가 큽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설계가 무제한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플랫폼 코인들 사실 발행 공급량이 무제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차별성은 소각 메커니즘을 선택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쓴 만큼 태워버리기 때문에 특히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공급량이 사라집니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큰 임팩트를 분명히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한다. 이거 제가 이따가 또 강조를 할 텐데요. 기관들은 이자 주지 않으면 투자 안 하는데 생각보다 있습니다. 뱅가드도 그렇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심지어 워런 버핏도 금 같은 데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이자를 안 주기 때문이죠. 자, 플랫폼 1위. 이더리움이 뭐니 뭐니 해도 플랫폼 1위입니다. 솔라나 좋습니다. 아발란체도 좋은데 현재까지의 플랫폼 영향력, 시총, 또 레이어 2까지 가세가 돼서 그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졌죠. 결정적으로 JP 모건이 어디에 투자를 해놨을까요? 아시는 분 아십니다. 정부 눈치 보느라 금을 사진 못하겠고 은을 스푸핑이라고 하는
그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은을 대량 저가에 초저가의 매집을 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놨죠. 그것처럼 이더리움을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SEC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이거 증권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은 못 사겠고 약간 돌려서 사는 거죠. 이더리움의 인프라를 매집합니다. 뭡니까?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과 개발 스튜디오인 인퓨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핵심 인프라를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의 뭐 주식회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지분 10%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어쨌든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해서 그 밑에 있는 핵심 자산들에 미치는 통제력을 지금 가져갔습니다. 이해되시죠? 누가요? JP 모건이. 자, SEC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지금까지도 뭐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9종 코인들 너희들 다 미등록 증권이야. 제가 볼 때 이건요, 코인은 사기다. 이것과 그냥 동일한 주장입니다. 코인이 사기입니까? 코인 아직도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이더리움이 양보해서요, 증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증권이면 증권법에 맞게 적법하게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SEC가 하는 걸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 개미들 이더리움 그리고 뭐 증권성으로 분류되는 우량 코인들 손도 대지 말고 다 팔고 떠나버려.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관할로 들어오려고. 거기서 오는 모든 이권들 다 챙겨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되겠다. 연준 그 의장이죠. 파월이 CBDC가 미국인들을 감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CBDC를 권고하거나 채택할 생각은 없다. 미국인들 우리 CBDC로 감시 안 한다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CBDC, 이거 못하네요. 자, CBDC가 감시 수단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들립니까? CBDC 쓰긴 쓸 건데 좀 잘 써볼게. 그 프라이버시 침해 안 되게 내가 잘 좀 감시 수단으로 사용 안 하고 좀 최대한 잘 사용해 볼게.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면 감시 수단이 안 될 것을 굳이 강조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전 세계 모든 정부, 중앙은행은 결국에는 CBDC를 뭐 돌려서 하든 여러 가지 뭐 당근 외유책을 쓰든 해서 결국에 CBDC를 아마 채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사실 아닙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비트코인 선물 ETF 1년 2개월 만에 200%가 올랐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죠. ETF가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현실이 됐고요. 근데 선물 ETF가 아니라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 현물을 사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고가를 넘어가 버렸죠. 이제 남은 건 반감기인데요. 반감기가 이제 뭐 거의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자, 비트코인이 오르면 수익이 2배다. 이거는 2배짜리 선물 ETF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엔 사실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168억 뭉칫돈의 베티칸 개미들. 제 생각에는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선물 거래 하실까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뭐 업비트에서 그냥 뭐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사시지 선물 거래, 뭐 미국 그 해외 선물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대개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점점점 코인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3대 선물 거래소의 비트코인, 뭐 이렇게 무기한 선물, 롱과 숏의 비율. 자, 이거 왜 가져왔냐? 롱, 숏 비율이 비슷하면요. 지금 뭐 50대 49, 49, 50이잖아요. 비슷비슷하면
소낙비 안 내립니다. 근데 롱에 너무 쏠리든지 숏에 너무 쏠리면 한번 시원하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훅 떨어졌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참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레볼루트라고 하는 영국의 디지털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뱅크, K뱅크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지갑이죠. 메타마스크와 제휴를 맺고 코인을 직접 사게끔 합니다. 여기 지금 회원만 4천만 명이거든요. 특히 이제 영국계 회사긴 하지만 유럽에서 사람들이 코인을 그냥 은행에서 산 다음에 바로 지갑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레볼루트라고 하는 앱에서 본인 인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인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그 매스 어덥션, 대량 채택이 되겠죠. 대표적인 앱이 뭡니까? 사실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에서도 지금 이미 주식과 코인을 매매해서 뭐 서로 보낼 수도 있고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런 앱들이 슈퍼 앱이라고 하죠.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될까요? 코인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피델리티가 네 가지 종류의 ETF를 지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요. 여기에 코인을 추가했습니다. 얼마나 투자했냐? 아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1% 담겠습니다. 중간적인 성향은 2% 담을게요. 조금 공격적이십니까? 3% 담겠습니다. 이게 뭐 보통은 주식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 2%, 3% 넣었다고 나 이거 안 할래 해지하는 고객이 있을까요? 이제 뭐 전 세계 뭐 신문이나 뭐 TV 방송에서 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제 곧 있으면 뭐 ETF다, 반감기다, 뭐 이더리움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올라가고 있지만 코인은 사실은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 1%에서 3%만 집어넣으면 다른 자산과 사실 연관성이 좀 낮고요. 가격 퍼포먼스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던지는 질문 이거죠. 피델리티만 이렇게 할까요? 장담합니다. 전 세계 자산 운용사들 조만간 이거 다 따라 할 겁니다. 1에서 3% 제가 뒤에서 연기금 얘기 다시 드릴 겁니다. 매월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코인을 계속 삽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ETF는 이거 매월 삽니다.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사가는 거죠. 뭘 살까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사겠죠. 근데 나중에 이더리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땡땡 코인들 들어갈까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탑 10, 탑 20, 뭐 디파이 펀드, 뭐 ETF, 메타버스 펀드, 게임 펀드, 뭐 인공지능 코인 펀드 만들어서 이 안에 녹여낼 겁니다. 아니면 그에 대한 수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가는 이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자 주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자 주는 코인 펀드만 따로 만듭니다. 누가요? 그레이스케일이요. 암호화폐 스테이킹 펀드. 뭐 이거 제 동생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9가지 코인, 앱토스, 셀레스티아, 이더리움, 코스모스, 니어 프로토콜, 오스모시스, 폴카닷, 세이 네트워크, 솔라나 뭐 다 좋은 코인들이죠. 이 코인들의 특징은 POS입니다. 지분 증명을 하니까 이자를 주는 코인이죠. 사실 이것만 딱 모아가지고 지금 분기마다 이자를 달러로 지급한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누구든지 비트코인을 처음에 살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선호합니다. 근데 일반인, 뭐 중산층 서민들은 비트코인 살려고 했더니 뭐 1억, 2억, 3억 알트코인을 찾아봐야겠죠. 근데 알트코인을 제가 좀 비유를 하면요. 기술주, 성장주, 쉽게 말하면 나스닥에 있는 그 뭐 기술주 있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가 됐건 애플이 됐건 기술주 애플인데 이자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이면서도 배당을 주네요.
이게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이자를 굉장히 선호한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SEC가 너희들 미등록 증권, 특히 이자 줬대며 해가지고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다 소송을 했었죠. 근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이자 주는 펀드, 그냥 코인들만 쏙 뽑아서 펀드를 출시합니다. 대담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인수한다고 하는 회사 뭐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이게 저는 뭐 전통 금융 쪽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JP 모건이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백을 믿고 지금 이렇게 그냥 대담하게 출시를 하는지 아니면 작년에 그 SEC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자신감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각종 알트코인 이런 ETF들, 파생 상품들 무더기로 쏟아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은 뭘 가져갑니까? 수수료 수입이죠. 이거 팔면 판매 수수료, 운용 수수료, 보관 수수료 다 가져갑니다. 이체 수수료. 자, 정부는 세금을 가져가죠. 이거 뭐 짭짤할 겁니다. 자, 정치인들은 표를 가져갑니다. 이것을 마다할 국가가 있을까요? 곧 있으면 전 세계 뭐 코인판 정말 벌어지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 가면 갈수록 코인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미 10배의 수익을 낸 연기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근데 미국에서 뭐 교사, 뭐 어떤 공공안전요원들 연기금, 그러니까 은퇴 혜택을 6조 6천억 달러를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이해 못 미친 거죠. 1조 5천억 달러면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연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기금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돈을 더 받든지 돈을 더 적게 두든지죠. 근데 돈을 지금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절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뭐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자, 이 그 방송을 보시는 뭐 이미 좀 연세가 있으신 분 말고요. 2040 정도 한 20대, 30대, 40대 전후로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사야 될까요?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저 같으면 코인을 삽니다. 코인 방송이죠. 자, 연기금 운영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비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 여기에 이제 우량 그 알트코인들이 스물스물 조금씩 저는 비중을 높여가지 않을까. 이 비트코인은요, 이 할당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 연기금은 한 번 사면 지금 정말 끝까지 사거든요.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상관관계가 적고 위험은 줄여주고 수익은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안 넣으면 바보란 얘기죠. 이미 경찰관 연금 또 어떤 공무원 연기금은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이미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얘기죠.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연기금 운영자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FTX 파산, FTX가 파산했을 때 캐나다의 그 연기금 펀드가 큰 손실을 기록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쇼맨십에 가깝다. 자, 코인이 사기고 다단계고 도박이 아니고요. 이 FTX 파산이 사기입니다. 그때 연기금 돈 잃었던 거 봤지? 너희들 비트코인 하면 솔라나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너무 많이 보여준 거죠. 자, 바이낸스 그 기소를 했잖아요. SEC가 바이낸스 기소를 하고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뭐 벌금도 엄청 크게 냈었죠. 그 뭐 미국의 법무부가 했었네요. 블랙락이 뒤에서 얼마나 웃고 있었을까요? 자, 미국의 코인 뭐 거래소들 하나하나 다 고소장 날리고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립토 시장 장악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거 하려고 시간을 지체했던 거죠. 기존의 현물 ETF 10년간 거절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그래서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이제는 코인을 의심하면 이제 의심 받으십니다. 이제 그런 때가 왔죠. 미국의 스탠포드 기부금 운영 펀드, 그러니까 대학에서도요, 기부금을 어디 그 자산 운용사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예전부터 비트코인 샀었거든요. 제가 볼 때 추매한 겁니다. 포트폴리오 지금 몇 프로요? 7%로 할당을 했답니다. 아까 1%, 2%, 3%였잖아요. 이게 어느덧 7%까지 된 겁니다. 이런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 하나일까요? 라는 게 항상 저의 질문이죠. 45,000달러가 지금 평단이다. 자, 우리는 블랙락 현물 ETF 매수도 계획 중이다. 제한한 상태다. 스탠포드 대학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 기부금 운영 펀드 수익 내야죠. 그러려면 무조건 코인 담아야 됩니다. 애리조나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비트코인 ETF 퇴직연금 편입 결과 결의안이 통과가 됐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리조나 연기금만 코인에 투자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버지니아 주에서는 암호화폐 적극 수용 법안 통과. 이게 뭔가 봤더니 그 전날 회의에서 획기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 이게 뭐냐? 첫 번째 세금 감면, 두 번째 채굴자 인센티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일자리도 마련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정치인들은 우리 이렇게 개방적이야. 너희들 코인 하는 사람들 다 우리 쪽으로 와. 기업가들 우리 주로 와. 코인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3월 8일자인데요. 자,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승인 여부를 4월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뭐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하면서 지금 시카고 쪽에도 지금 똑같이 옵션을 지금 이렇게 승인 여부를 결정을 연기를 했었죠. 4월 24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물 ETF가 된 마당에 이 옵션 거절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4월 24일. 근데 4월 현재로서는 한 20일 전후가 비트코인 반감기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후로 해서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위로 될 수도 있고요. 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날짜를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세력이라면 항상 전 생각을 하거든요. 상반기 슈퍼 사이클 나올 수 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생각지도 못했을 때 급등을 하면요. 이제 개미들이 탑니다. 뭐 지금도 타고 있지만 더 탈 겁니다. 근데 이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누가 뭐 샀다고 바로 뭐 그게 꼭지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자랑을 하고요. 인증샷이 올라오고 뭐 외제차 사고 명품백 사고 집 사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 막 진입을 조금 부지런한 개미들이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코인을 잘 모르셨던 분들, 뭐 주식도 잘 모르셨던 분들이 벌떼같이 들러온다. 갑자기 들어온다. 뉴스만 켜면 맨날 뭐 비트코인이 얼마를 기록했다. 뭐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가 누굴 샀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면 저 같은 뭐 이제 구독자분들 뭐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 계시는데 비트코인 2억, 이더리움 2천만 원 안 돼도 파실 겁니까? 팔 겁니다. 팔 건데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일부 덜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2억과 2천만 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분할 매도로 해서 시장을 한번 좀 나갔다 오자. 나갔다가 이제 저 열기가 쭉 빠지면 그때 한번 다시 들어오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어떤 기준 뭐 우리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하면은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화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사실 뭐 얼마 전에 시바이누의 폭등장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매매했던 그 히스토리인데요. 첫날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둘째 날도
이 뭐 심상치가 않았고 3일, 4일 지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사실 전량 매도를 했었고요. 이걸로 제가 좀 분할로 매집했던 코인들 한번 그냥 이건 맛배기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걸 지금 뭐 무조건 사면 안 되겠죠. 그때 조금 떨어졌을 때 주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랜드를 좀 샀었고요. 뭐 니어 프로토콜 이거는 이제 그래프죠. 엑셀라, 셀로, XRP, 인터넷 컴퓨터, 코티, 마비아 이런 코인들 샀는데 다행히 뭐 수익률이 지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코인 뭐 없을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땡땡 코인이 좋다고 어떤 분은 B 코인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그 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좀 기준을 잡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고요. 나도 나를 못 믿겠다. 그러시면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면서도 하락폭도 가장 적고요. 이건 없어질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정이 올 때 조금 더 담아볼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하는 방법. 저는 이제 계속 이걸 말씀드리죠. SEC가 고소장을 날린 코인, 우량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솔라나 제가 이때 샀습니다. 이게 23년 6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솔라나 전 이전에 안 갖고 있었다가 이때 한 2만 원인가? 2만 원 초중반에 하여튼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에이다, 폴리건,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바이낸스 코인,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들어가 있죠. 코스모스, 코티도 재밌는 코인이요.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했던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못 삽니다. 이 중에서 공부를 해보시고 떨어질 때 한번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그때 삽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죠. 이 중에 괜찮은 코인이 있으면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좀 어떤 땡땡 유튜버 말고요. 이 CME나 제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CME는 이제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뭐 상품 선물 거래소 굉장히 큰 거래소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입니다. 여기에서 코인 벤치마크,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로 지수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펀드 나중에 만들어 나올 겁니다. 벤치마크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게 CME 벤치마크 크립토라고 영어로 쓰시면 나옵니다. 제가 가서 캡처를 한 건데요. 에이브, 알고랜드, 아발란체, 엑스인피니티,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체인링크, 칠리즈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코스모스, 커브,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파일코인, 라이트코인,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가 이 뒤에 있었네요. 솔라나, 스텔라 루멘스, 신테틱스, 테조스, 유니스왑. 자, 이런 코인들을 나쁘지 않다. 이런 코인들 중에서 하나, 이거 괜찮은데 하면 좀 공부를 해 보시고 저렴할 때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기술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 나스닥이죠. 나스닥에서도 크립토 인덱스를 만듭니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NCI라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폴카닷, 스텔라 루멘, 유니스왑 또 들어가 있네요.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것들이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에 선정된 몇 개 안 되는 지금 코인입니다. 벡트라는 거래소 아시죠? 그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 기업 ICE라고 하는 그룹에서 코인 거래소 만듭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코인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분명히 나중에 더 추가가 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이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캐시, 시바이누가 여기 있습니다. 시바이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라이트코인, USDC. 이런 것들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SEC가 찍어준 코인, CME에서 뭐 지수에 들어간 코인, 나스닥에서 NCI, 그 인덱스 코인, 벡트에서 지원하는 코인,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자 준다고 하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 중에서 좀 그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간 코인들 보입니다. 그런 코인들을 그래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사보면 어떨까? 자, 여기에 이제 하나를 제가 추가할 겁니다. 유명한 투자 기관들, VC죠. 얘네들이 사는 코인들, 투자 코인 뭐가 있을까? 이제 그들이 샀어도 예를 들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씁쓸하죠. 유명 VC가 샀는데 그 코인 가격이 유명 VC가 사실 좀 비싸게 사고 우리가 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유명 VC들, 코인베이스 벤처스, 매우 뭐 본인이 거래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상장시킵니다. 바이낸스 랩스 마찬가지죠. 세콰이어 캐피탈 훌륭합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패러다임, 판테라 캐피탈, 안드레슨 호로위츠 여기는 이제 A16Z라고 해서 폴리체인 캐피탈 여기에 있는 이런 탑 VC들이 투자하는 코인들에 우리가 투자라면 같은 배를 타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탔지만 주의해야죠. 이들이라고 무조건 다 성공합니까? 실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먹튀도 가능합니다. 먹튀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잘 탈출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뭐 이거 우리가 뭐 무덤까지 가져가는 코인 아닙니다. 이제 그 구글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A16Z 크립토 포트폴리오 이렇게 쳐보시면 사실 이 그 유명 VC가 투자한 코인들 검색이 가능하겠죠. 이제 가보시면 A16Z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뭐 코인베이스도 투자를 했었다고 하는데 보시면 앱토스 투자했고요. 아리브 이건 저장성이죠. 아발란체 이제 제가 저번 말씀드렸던 디소 셀로라고 하는 코인도 재밌습니다. 이 유명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컴파운드 이건 디파이 코인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명 투자 기관이 투자를 했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내가 검증을 다 했는데 마지막 관문처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 랭크라고 있는데요. 이 크립토 랭크라고 친 다음에 코인 이름을 영어로 써보십시오. 제가 크립토 랭크하고 니어 프로토콜에 니어라고 쳐봤거든요. 이제 첫 화면에 이렇게 그 화면이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니어 프로토콜 여기 보시면 펀드레이징이라고 있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ICO를 하건 IEO를 하건 전 투자 라운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 4월 달에 350밀리언 지금 투자자들이 후덜덜합니다. 이 타이거 글로벌 매니징 뭐 해시드 여기 보시면 22년도 뭐 3 arrows도 있었네요. 뭐 안드레슨 호로위치 있었고요. 드래곤플라이 뭐 서클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금 니어 프로토콜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ICO 지금 10밀리언 그러니까 가격은 훨씬 줄어들었는데 ICO 프라이스가 지금 0.4달러라고 나옵니다. 현재 5달러가 훌쩍 넘으니까 지금 이미 한 13배 정도 올랐죠. 근데 20년 8월 ICO 가격이 0.4달러. 이 친구들 싸게 샀구나. 그리고 20년 8월 달에 한번 봤더니 ICO를 또 했네요. 이때 가격은 0.34달러. 그 다음에 8월에 한번 또 했습니다. 이거는 0.29달러. 그러니까 예전일수록 가격을 더 싸게 ICO 팔았었네요. 코인을.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A16Z 여기 이제 안드레슨 호로위츠 뭐 판테라 캐피탈 뭐 여러 그 여긴 코인베이스 벤처스 멀티코인 또 판테라가 예전부터 이렇게 코인 투자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해놨죠. 그러니까 제가 니어를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주요 투자자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코인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SEC, CME, 나스닥, 벡트, 뭐 그레이스케일 이거 외에도요. 좀 여러 기관들이 채택을 받은 그런 코인들 위주로 이제 좀 우리가 선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유명한 투자 기관들이 하는 코인 좋은데 최대한 싸게 사면 살수록 좋겠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코인 1번, 2번, 3번 다 통과를 했어도요. 뭐 니어가 좋다. 뭐 아니면 뭐 아발란체가 좋다. 근데 막 이렇게 빨간불 들어왔을 때 막 흥분될 때 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급격한 상승 이후에 분명히 소낙비 내리고요. 어쩌다가 운 좋게 태풍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게 언제일진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